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어서요. 원래 주말에 제가 시황 방송을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또 좀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부득불 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얘기를 크게 먼저 정리를 드리면요. 일단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어제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플과 이 비트코인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특히 리플 10억 개가 락업이 해제됐다는 오늘 아침 이제 뉴스를 보시고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질문을 주시고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좋은 어떤 시그널들과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시그널들을 좀 구분을 해서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2,500분 정도가 참여하셔서요. 활발하게 대화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혼자 투자하시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괜찮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9시 30분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요,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로 보셔야 되거든요. 이어 온 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전에 5.3이었는데 실제 5.0이고 예상치보다도 더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표만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변동이 굉장히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PCE를 근원 PCE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전과 예상치가 다 4.7이었는데 그거보다 하회를 했죠. 그래서 일단 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아직 너무나 높다라는 해석이에요. 특히 여기에 4.6인데 이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2%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에게요, 직접 어떤 소비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지수를 발표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의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전과 예측치보다 상당히 많이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여러 가지 심리들도 굉장히 많이 꺾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들을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한 6개월, 1년 정도를 두고 해석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소비자 기대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건 더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이전 64.7에서 무려 59.2로 내려갔죠. 예측치보다도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수장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요, 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 낮아진 건 맞지만 큰 진전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락은 했지만 절대적인 기준에는 여전히 높다. 자, 이런 의미겠죠. 자, 근데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요, 이게 결국은 미국 은행 시스템 우려가 개인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요, 이 소비를 갖다 더 위축시키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계와 기업 지출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자,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향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얘기로도 사실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파월이요, 이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은, 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1.74, 그리고 다우도 1.26, 그리고 S&P 1.44, 대부분 1.5% 내외로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개별 종목들도요,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굉장히 파란불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6.24%가 상승해서 테슬라가 오랜만에 테슬라 했구나. 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비트코인도요, 지금 이 장표를 만들고 있는 한 10시 반 정도 기준으로 지금 다시 상승을 조금씩 시작을 하면서 좀 꿈틀꿈틀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28K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마도 이 향방이 이제 곧 결정이 나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어떤 관점으로 차티스트들은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워낙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투심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그리드로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다시 조금씩 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뭐 횡보에 가깝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점유율은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 CVD 지표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은 자, 매수벽은 완전히 이제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가격도 상승하는 그림이죠.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요. 29K에서 매도벽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색깔이요. 이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갈수록 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벽이 한 요 정도 수준의 매도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또 이 얘기는 뭐냐면, 29K 정도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이 하나의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하락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가장 큰 갈색 고래는 굉장히 급격하게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홀딩하는 기간에도 이 다른 고래, 특히 요 보라색 고래가 두 번째 고래인데요.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녹색 고래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고래인데 홀딩을 하면서 약간 소폭 하락을 하는 그림인데 여기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요 여지들이 상승으로 올라서는 듯한 그 시그널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래의 움직임들요 계속해서 또 관찰해서 제가 또 가능하면 저녁에도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은 제가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약간 소폭 하락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등락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리플의 소송 결과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어떤 소송 결과가 이 시장 전반 그리고 이 알트코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이 리플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곳은 어디냐? 바로 한국이었다. 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거래가 급증을 해서요. 이 업비트가 바이낸스까지 추월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인들의 포모가 굉장히 높다.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어떤 상승을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리플의 미결제 악정 규모가요,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결제 악정 규모가 상승을 했다는 건요, 이 가격이 추가적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리플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락업에 해제됐다고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보시면 3억, 2억, 5억 해서 총 10억이죠. 10억 개의 물량이 해제됐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일반적으로 락업 해제라고 하면은 초기 물량들이 있죠. 초기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이제 락업되는 그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락업이 풀리는 순간 굉장히 시장에 많이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소로 이동하는 시그널까지 나온다. 자, 이런 해석이 이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도에 대한 우려를 하시게 돼요. 근데 이 리플은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원래 매달 1일에 락업을 해제하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이제 판매되지 않은 물량들이 이제 물량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에스크로에서 이제 락업 해제를 해서 10억 개를 갖다 시장에 풀고요. 그리고 이게 다시 판매되지 않은 물량은 다시 에스크로에 집어넣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다른 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SEC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 조치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요. 과거 자료를 찾아보시면 늘 매달 1일에는요. 굉장히 10억 개의 물량이 풀렸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기가 이제 재판이 결과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어떤 자그마한 것에도 굉장히 크게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요, 굉장히 SEC를 상대로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EC 게리 겐슬러가 이 암호화폐 새 규제법 필요 없다, 과거의 걸 적용하면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굉장히 이 발언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 갈링하우스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발언을 의회에서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의회와 그리고 이 크립토 친화적인 의원들은요, 계속해서 이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CFTC도 굉장히 동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SEC만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삼아서 반드시 법안을 바꾸고 이 규제 권한을 SEC에서 CFTC로 가지고 와야 된다. 자,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SEC 권력의 원천으로 이 모호함을 악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법은 굉장히 지금의 걸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서 이 리플은요, 역공을 펼치고 있어요. 정확한 공지, 정확한 것들을 너네가 얘기해주지 않았다라는 걸 굉장히 문제 삼고 있고, 이거를 판사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 수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시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상승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많은데, 자, 요거는 이제 코빗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코빗 리서치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코빗에서는 네 번째 상승장의 서막이 아닐까. 자, 요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요,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미국의 예금이요, 또 1260억 달러가 이탈했어요. 그것도 대형은행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금융권 불신, 중앙화 은행의 불신이 계속해서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증가세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탈달러에 대한 분위기들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어요. 중국과 브라질이 이제 달러 대신에 자국 통화를 가지고서 서로 결제를 하기로 했고요. 그거에는 굉장히 브릭스 소속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달러 사용이 꾸준히 줄어들게 될 테고 전 세계 통화들이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비트코인이 가치를 더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금융당국의 압박에도요, 이 피델리티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자산 부서 신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EDXM의 어떤 또 핵심 참여 회사거든요. 관련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 요걸 가지고서 이제 다시 별도의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티은행에 따르면 결국 토큰화 자산 시장이요, 2030년이 되면 4조 달러 규모로 육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블록체인 기반의 산업들이요,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전문기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소송에서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리플 이 홀더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던 이 CNBC의 짐 크레이머가요, 이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더 이상은 바이낸스와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오창펑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 진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또 엄청나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리플에 대한 소송 얘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낸스와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뭐 바이낸스와 계속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뭐 의미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으로는요, 말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리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행동은 반대일 수 있다라는, 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오창펑은 필요 없어, 안녕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규제 당국의 어떤 공세들은 뭐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저 보시면 비트렉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또 4월 말부터 미국 운영이 중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우절 장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제가 커뮤니티에서 봤는데요. 자, 이 미국 정부가 굉장히 BTC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9,800 BTC를 매각했는데 연내에 무려 41,500 BTC를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갑자기 쏟아지게 되면은 분명히 또 시장에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단기적인 하락이 유발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요, 이 실크로드라고 해서 마약, 해킹코드, 개인정보 같은 이런 굉장히 불법적인 정보들을 거래하는 웹사이트였어요. 근데 여기서 법정화폐로 거래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N번방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미국 당국이 이 실크로드가 보유하고 있는 이 BTC를 강제로 몰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시장에 내놓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밝힌 겁니다. 네, 그러면 차트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을 조금만 보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켓이 우페드 히에 같은 경우는 뭐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2828K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매수 매도가 거의 접전을 벌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29K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세론자들도 계속해서 이 베어리시한 세력들도 계속해서 매도 랠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29K를 넘지 못하게 되면은 이 20일 EMA 밑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6K, 26.7K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일어나면요, 29K를 뚫고 30K 그리고 32K까지 가서 여기서 저항 영역을 만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치솟을지 아니면은 잠시 휴지기를 가지게 될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게 될지를 또 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지금 현 상황에서요, 20일 EMA 아래로 만약에 바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25.2K까지 가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20.3K까지 하락할 수 있다.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차티스트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결국은 늘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역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훨씬 더 불리시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은요, 제가 자주 소개드린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요, 삼각 수렴 패턴을 가지고서요, 이 패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봤더니, 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 삼각 수렴 패턴에서 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이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상, 다시 한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를 통해서요. 지금 여기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들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이제 하락하는 지점들을 표시를 해뒀고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를 표시를 해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 지금 추월하는 그림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에 도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트레이더 앨런의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트위터리안 중에서 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제 거래량이 없이 내려가는 그 단계에서요. 지금은 현재 항복 단계, 잠재적인 바닥이고 지금 현재 어떤 물량들과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상승장만 외치고 있을 때요. 이 산티멘트 같은 경우는 약세 신호가 몇 가지가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 거래량, 사회적 관심,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을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비트코인 거래량인데요. 랠리 시작 당시에 엄청난 거래량과 비교를 하니까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굉장히 거래량이 부진하다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단기적인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구글 검색 같은 이 사회적 관심도를 나타내는 지표가요.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건 어떤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점에 올랐기 때문이지 실질적인 관심도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 산티멘트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끝으로 이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장기 보유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약세 전환 가능성,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 차익 실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동의를 100%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경우의 수는 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매수나 매도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채굴 지표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또 치솟고 있어서 이 채굴자들이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얻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매도 물량들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등락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